명상은 막 불편한 자세라든지 어려운 걸 참고 하는 극기 훈련이 아닙니다. 참을성 훈련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애쓰고 힘들게 사는데 명상하면서까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명상은 편안하고 쉬는 것, 우리의 몸과 마음을 평온하고 온전하고 고요하게 놔두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명상을 오랫동안 지도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제가 지금 명상 잘하고 있는 걸까요? 혼자 하셔야 되잖아요. 뭐 밤에 하시고 이렇게 혼자 하셔야 되는데 잘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명상을 하실 때 편하고 행복감을 느낀다. 그러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뇌신경계는 몸의 특정 부위, 주로 우리 얼굴, 두개골, 이 상체, 이 부위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뇌의 특정한 부위가 뇌 밑바닥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신경계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3, 4, 6번은 안구 근육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동자를 좌우로 위아래로 옆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안구 근육은 직접 뇌와 연결되어 있고, 또 교근, 깨물근이라고 하죠. 우리가 음식물을 씹을 때, 이를 악물 때 쓰는 이 턱 근육, 여기도 바로 뇌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 표정 근육,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목 돌릴 때 이렇게 나오죠. 흉쇄유돌근. 목에 핏대 세우지 마. 그게 사실은 핏대가 아니라 흉쇄유돌근이에요. 이렇게 흥분하면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어깨를 들 때 쓰는 이 승모근. 그 다음에 혀 밑에 근육. 그 다음에 이건 여태까지 이제 겉 부분이고 속과 연결된, 심장이나 내장과 연결된 미주신경.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신체 부위는요, 뇌랑 직접 연결되어 있고 부정적 감정 유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즉, 스트레스 받거나 화가 나거나 두려우면 이를 악물고 눈에 힘주게 되고 얼굴 찌푸리게 되고 어깨 들리고 혀 굳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어깨 들고 혀에 힘주고 얼굴에 힘주고 눈에 힘주고 턱 이 악물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편도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부위를 의도적으로 이완시키는 겁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얼굴 표정을 편안하게 하고 씩 웃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네, 맞아요. 어깨를 툭 떨어뜨리고 승모근 이완시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뇌신경계 이완 명상은 이러한 부위에 습관적인 긴장을 풀어버림으로 해서 편도체를 안정화시키자 하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 똑바로 앉아라,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일직선, 이거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그 이유도 바로 교근, 흉쇄, 유돌근 이런 근육을 좀 편안하게 이완시키자 하는 목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근육들은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풀어도, 예를 들어 승모근 풀어가지고 어깨 쭉 내려놔도 다른 부위가 많이 이완이 됩니다. 실습으로 우리 이 교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오른손을 들어서 엄지손가락이나 아니면 이렇게 때릴 때 쓰는 요 부위 있죠? 여기나 요 둘 중에 하나로 여러분의 턱 근육을 이완할 겁니다. 왼손 놔두세요. 왼쪽 턱 하지 마세요. 오른쪽만 먼저 해보겠습니다. 먼저 교근을 찾아야겠죠? 일 악물 때 쓰는 건 어디서
어디까지 있냐면 귓구멍 바로 앞에서요. 이렇게 보면 광대뼈가 만져질 겁니다. 광대뼈가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좀 내려와 있어요. 거기에 붙어서요. 내 턱 아랫면 여기 거기에 또 딱 붙어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게 여러분의 깨물근 또는 교근입니다. 자, 그걸 이렇게 만져보면요. 이렇게 꽉꽉 눌러보세요. 먼저 귓구멍 앞에서부터 광대뼈 따라서 거기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어느 부위가 특히 아픈 데가 있을 겁니다. 거기가 뭉친 겁니다. 그렇게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이렇게 근육의 결을 느끼면서 이렇게 풀어보세요. 이 턱 근육 밑에 여기 붙어 있잖아요. 거기를 이 뒷면부터 앞쪽으로 오면서 찾아보세요. 어디가 뭉쳤나? 어디가 아픈가? 특히 아픈 부위가 있으면요. 염증이 생긴 거예요. 즉 하도 이를 악물고 있기 때문에 거기 근육이 딱 뭉쳐버리고 뭉치니까 모세혈관으로 피도 잘 안 통하고 이래서 상태가 안 좋고 그래서 아픈 거예요. 이거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을 벌리고 아래턱이 툭 떨어지게 힘을 빼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의 현대인들은요 하루 종일 이를 악물고 삽니다. 그만큼 편도체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할 때 컴퓨터 앞에서 일한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야 내일까지 마감이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어깨 들리고 이 악물고 인상 쓰고 이러고 일해. 옆에 보면 이러고 일해요. 어깨가 다 들려 있어요. 이 악물고. 그럼 어떻게 돼요? 주무실 때 이 갈거나 이 딱딱 부딪히거나 위 어금니 아래 어금니가 떨어져 있어야 돼요. 여기 힘 빼고 오른쪽 계속 풀어주세요. 많이 푸셨죠? 자, 한 20초만 더 풀어요. 예, 아픈 데 위주로. 예, 근육결을 느끼면서. 자, 쭉 풉니다. 자, 이제 똑바로 앉습니다. 똑바로 앉아서 나의 주의를 내 턱으로 가져갑니다. 오른쪽 턱 풀었죠? 오른쪽을 느껴보세요. 그 다음에 왼쪽 턱 느껴보세요. 느낌이 어때요? 다르죠? 당연하죠. 오른쪽 많이 풀었으니까 여기가 좀 릴렉스 되고 뭔가 편안한 느낌? 왼쪽과는 좀 다를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양쪽 어깨에 주의를 둬보세요. 오른쪽 어깨와 왼쪽 어깨. 다르지 않나요? 즉 잠깐 이 교근 풀었는데 그 효과가 어깨가 떨어지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교근 풀면 승모근도 풀리는구나.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한 덩어리구나. 이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시간이 10분 있다. 그래서 나 여기 5분 풀고 여기 5분 풀래. 그러셨다면 또 효율적인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9대 1로 하세요. 9분을 한쪽만 푸세요. 그리고 나머지 1분만 이쪽을 하세요. 그러면 결국 9분한 효과가 나옵니다. 우리 몸은 신비로운 게 트랜지션이 일어납니다. 우리 뇌는 한쪽이 쫙 이완되고 좋잖아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이쪽도 이완시켜 버립니다. 그걸 잠깐 도와주는 게 1분 동안만 하면 돼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목을 이렇게 돌려보세요. 천천히. 흉쇄유돌근 돌릴 때 한쪽으로 잘 안 돌아가. 그럼 보통 우리는 어때요? 안 돌아가. 이쪽이 뭉쳤구나. 안 돌아가는 거 막 풀려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더 편안한 쪽 있죠? 잘 돌아가는 쪽. 그쪽을 더 풀어줍니다. 그럼 놀랍게도 잘 돌아가는 쪽을 더 풀어줬는데 갑자기 안 돌아가던 왼쪽이 릴렉스가 일어납니다. 오늘은 뇌신경계 이완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면 소통 명상의 기본은 호흡입니다. 다시 호흡에 내 주의를 가져갑니다.
한번 크게 들여 마셨다가 편안히 놓고, 오늘은 한 번만 할게요. 의도된 명상 한 번. 그 다음에 호흡을 그냥 바라봅니다.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나가면 나가는 대로 알아차립니다. 호흡에 계속 주의를 두신 상태에서 내 눈에 힘을 뺍니다. 안구 근육 이완 어떻게 하는 거지? 잘 모르겠는데 하시면요, 잠깐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눈을 감으신 상태에서, 아니면 뜨고 하셔도 돼요. 왼쪽 끝을 봤다가 오른쪽 끝을 봤다가 위를 봤다가 아래를 봤다가 사선으로 왼쪽 위 봤다가 오른쪽 아래 봤다가 오른쪽 위 봤다가 왼쪽 아래. 자, 방향이 좌우 상하 대각선 대각선. 그리고 한 바퀴 눈을 돌리고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리고. 그러면 여러분 안구 근육을 쓰는 거거든요. 3, 4, 6번 근육을 다, 뇌신경계 3번, 4번, 6번, 안구 근육에 가장 많이 뇌신경계가 몰려 있습니다. 그거를 다 한번 쓴 거예요. 그리고 놔두면 이완이 됩니다. 자, 천천히 호흡하면서 눈동자를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대각선, 대각선, 한 번 더 대각선, 대각선. 크게 원을 돌리고 반대 방향으로 또 크게 원을 돌리고. 자, 안구 근육 이완. 그 다음에 턱에 힘을 뺍니다. 아래턱이 툭 떨어져야 돼요. 입을 너무 벌리고 있는 것 같아서 싫다 그러시면 입술은 닿아도 돼요. 입술만 살짝 닿고 윗니와 아랫니가 이렇게 툭 떨어져야 돼요. 교근에 힘을 빼보세요. 천천히 호흡이 빠져나갈 때 턱 근육의 힘을 빼보세요. 온몸에 편안한 기운이 쫙 퍼지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 이완되면 자세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자세 한번 똑바로 잡고 또 호흡을 내쉴 때 턱 근육 이완. 자, 이제는 얼굴 근육 전체에 힘을 빼보겠습니다. 눈썹 주변, 이마, 내 뺨, 내 관자놀이, 귀 주변, 두피까지도, 머리 전체. 호흡을 내쉴 때마다 계속 이완합니다. 자, 이제는 목의 이완을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호흡을 들여 마실 때 왼쪽으로 돌려보세요. 천천히 내쉬면서는 오른쪽. 너무 힘주지 마시고 이완이 목적이니까 호흡에 주의를 가진 상태에서 왼쪽으로 들여 마시고 오른쪽으로 내쉬고 왼쪽으로 들여 마시고 오른쪽으로 내쉬고. 자, 다시 얼굴 정면
그 상태에서 목의 힘을 계속 뺍니다. 자, 이번에는 승모근의 이완. 승모근의 이완은 이 어깨 끝, 견봉이라고도 하죠. 이 어깨 끝이 내려가는 느낌. 힘을 줘서 내리는 게 아니에요.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 천천히 호흡하면서 내 어깨가 얼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따뜻한 햇볕이 내 양쪽 어깨에 떨어집니다. 얼음처럼 굳었던 나의 양쪽 어깨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녹아내립니다. 내 어깨가 실제로 내려가는 걸 상상해 보세요. 호흡이 빠져나갈 때 더 내려갑니다. 옆구리까지 계속 내려갑니다. 힘을 빼고 입속에 내 혀 밑근육도 이완. 명상은 막 불편한 자세라든지 어려운 걸 참고 하는 극기 훈련이 아닙니다. 참을성 훈련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애쓰고 힘들게 사는데 명상하면서까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명상은 편안하고 쉬는 것, 우리의 몸과 마음을 평온하고 온전하고 고요하게 놔두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명상을 오랫동안 지도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제가 지금 명상 잘하고 있는 걸까요? 혼자 하셔야 되잖아요. 뭐 밤에 하시고 이렇게 혼자 하셔야 되는데 잘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명상을 하실 때 편하고 행복감을 느낀다. 그러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명상을 할 때마다 뭐 더 짜증이 나요. 뭐 또 불안한 마음이 올라와요. 뭐 어디가 불편해요.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확실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편안하면 내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해야 되니까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앉아서 그거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금방. 그 자세를 취하는 순간 편한 것 같죠? 5분만 지나 보세요. 불편합니다. 한참 동안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똑바로 앉아 있으면 오히려 더 편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내 명상을 한번 석 달 동안 해보겠다. 그리고 이제 꾸준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만간 이상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뭐지? 이런 거요. 거의 누구나 다 그래요. 시각적, 촉각적, 청각적 이상한 경험. 이런 신비한, 내가 드디어 뭔가 경지에 오르나 보다.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뇌는요, 시각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뇌는 이 대뇌피질의 40%가 시각중추입니다. 이 뒤에 있는데, 즉 우리의 뇌는 시각 정보를 처리하느라고 무지 바쁩니다.
그런데 이 시각 정보를 처리한다는 건 내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시각 정보를 처리해서 이게 무슨 색깔이다, 이게 무슨 모양이다 알아차리는 거, 그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눈에서 시상을 거쳐서 이 뒤로 가고 이렇게 들어오는 인바운드, 들어오는 시각 정보, 그걸 담당하는 신경이 하나라면 시각 중추, 내 뇌에서 의식으로 가는 이 시각 정보 주는 건 9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뇌로 보는 거예요. 하나가 들어오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엄청난 추론을 합니다. 내가 기존에 경험했던 거, 내가 봤던 거 그럴 거야 라고 추론을 하고, 내 추론이 맞나 안 맞나 또 새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로 점검을 하고, 맞으면 올려보내고 틀린 것 같으면 고치고,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뇌는 일단 내적인 모델을 만들고 들어오는 새로운 자극을 처리하는 거, 그걸 능동적 추론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걸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걸 이렇게 쏘는 거, 그게 더 많아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그래서 착시 현상도 생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신기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명상할 때 어떻게 하세요? 눈을 감아요. 눈을 감고 10분, 20분 있어요. 보통 때는 어때요? 눈 감고 10분 정도 계시면 20분 정도 주무시는 거예요. 그럼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걸 봐도 꿈 꿨나 보다 그러고 말죠. 그런데 명상은 어때요? 깨 있어요. 참으로 안 주무세요. 근데 눈은 어때요? 눈을 좀 감았어요. 눈 감고 깨 있는 거예요. 이 뇌 입장에서 보면 이거 굉장히 신기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후두엽에 있는 시각중추는 계속 뭘 보내야 되거든요. 들어오는 거에. 근데 안 들어와요. 눈 감고 있으니까. 새로운 정보는 안 들어와요. 그럼 얘는 기다리고 있어요. 말하자면 뭐가 들어오겠지. 계속 안 들어와요. 우리 주인님이 주무시나? 아니, 깨 있어요. 의식은 깨 있어요. 그럼 얘는 기다리다 못해 뭐해요? 자기가 뭔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30분 동안 눈 감고 내 눈앞에 뭐가 있나 한번 내가 보겠다. 그러면요, 온갖 신기한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상하다 뭐 신기한 게 보이죠? 여러분의 시각중추가 건강하게 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신기한 걸, 예를 들면 신기한 게 뭐가 보일까요? 뭐를 가장 많이 보냐면요, 사람 얼굴을 가장 많이 보십니다. 갑자기 큰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고, 멀리서 조그만 사람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고, 아는 사람 같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떠올리는 게 우리가 그냥 상상해서 이렇게 사람 얼굴 떠올리는 거랑 차원이 다르게 생생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많은 분들이 그 신기한 경험 때문에 이제 명상을 하게 됩니다. 또 오늘은 뭐가 보일까? 그러면 명상 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또 이런 것도 보여요. 동물도 보이고요. 제가 본 거 말씀드릴게요. 정말 3D로 컬러풀하게, 저기 아이맥스 영화관에서 보는 것보다 더 화려하게 쫙 이런 숲속의 모습, 뭐 아름다운 꽃이 보이기도 하고 사람 얼굴 보이기도 하고, 뭐 모르는 사람인데 생생하게 눈앞에 떠오르기도 하고, 뭐 이상한 동물도 보이고 이상한 모양도 보이고, 또 더 흔한 건 하얀 빛, 파란 빛, 온갖 화려한 빛도 보여요. 여러분,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돼요. 현혹되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그건 내가 눈 감고 깨 있으니까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명상의 목적은 뭐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게 보였는데 편안해. 뭐 보이나 보다. 그리고 무시하잖아요? 그럼 또 안 보여요. 또 다른 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종교적인 분이다. 그래서 교회나 절에 가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드린다. 깨 있는데 그럼 뭐가 보일까요? 네, 예수님이나 부처님, 다양한 종교적인 현상, 이런 체험을 하시게 돼요.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청각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소리, 이상한 감각, 이상한 시각, 시각이 가장 흔해요. 이런 경험을 해도 그런가 보다. 당연히 이런 게 생기겠지. 이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걸 추구하지 마세요.
와, 신기하다. 또, 이 명상, 그럼 명상하는 게 뭐 신기한 거 보려고. 그럼 차라리 그냥 영화를 보세요. 왜 그걸 눈 감고 30분씩이나 기다리세요. 그러지 마시고. 예. 그래서, 그런 건 이렇게 생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부정적 정서가 가득하신 분, 막 불안감이 많으신 분, 짜증이 많으신 분은요, 가만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면 내 불안감이나 내 분노가 더 격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인데 마음이 더 불편해. 명상하면 내가 더 불안해져.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명상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요. 명상은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라앉아요. 근데 앉아있는 게 힘든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앉아서 하는 명상을 하지 마세요. 명상은요, 앉아서 하는 건 극히 명상 여러 종류 중에 극히 일부입니다. 서서 하는 명상, 나중에 뒤에 설명해 드립니다. 걷기 명상도 있고, 명상은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명상법은 걷기 명상 또는 천천히 달리는 유산소 운동 명상입니다. 일명 존2 훈련이라고도 하죠. 심박수, 최대 심박수의 65% 내외? 그 정도. 그러니까 약한 강도의 운동이에요. 아주 천천히 달리거나 빨리 걷는 정도? 그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박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심장박동이 이상하게 뛰는 신호를 우리 뇌는 받아들여서 불안감이나 분노를 느낍니다. 즉 몸에서 올라오는 신호로 우리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심박수를 올려서 계속 운동을 해주면 평소 가만히 있을 때 심박수가 안정됩니다. 더 천천히 뛰고 또 느리게 뛰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안감이 가라앉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습니다. 실제로 불안장애나 트라우마로 또는 공황장애 이런 불안장애의 다 종류죠. 그런 불안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신과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무슨 약을 처방할까요? 정신과에서 심장약을 처방합니다. 심장을 천천히 뛰거나 혈압약, 심장을 살살 뛰게 하는 약. 그럼 심장을 천천히 뛰고 살살 뛰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지? 불안감을 낮춰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 먹어서 심장 천천히 뛰게 하는 것보다 유산소 운동을 해서 그 결과 내 심장 박동수가 안정이 됐다. 그러면 그 효과는 몸도 튼튼해지지만 불안감, 분노가 쫙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앉아서 하는 게 무릎 관절도 안 좋고 나는 허리도 아프고 앉아서 명상하는 게 아무래도 불편해. 그러면 그거 하지 마세요. 제가 명상법을 비록 이렇게 앉아서 가르쳐 드리지만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 뭐 호흡을 알아차려라 등등 또 여러 가지 앞으로 가르쳐 드릴 텐데 그거 걸으면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천천히 달리기 하면서 하시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꼭 앉아서 해야만 된다.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호흡 명상 하나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자, 의도적으로 한번 크게 들여 마시고 한 번 더 멈췄다가 자, 이제 호흡을 놔둡니다. 나는 그저 호흡을 알아차릴 뿐. 그런데 호흡을 알아차리라니 주의를 어디에 둬야 되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오랜 전부터 이 호흡 명상에서는 호흡을 알아차리는 테크닉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가장 쉬운 거는
여러분 코끝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코로 들여 마신다고 할 때, 또 코로 내쉰다고 할 때, 들숨, 공기가 들어올 때 코끝을 스치는 지점이 있죠.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걸 일명 접촉점이라고 합니다. 즉 공기가 닿는 곳. 그 접촉점, 여러분 코끝에 집중하세요. 들숨은 시원하고 차가운 공기가 약간 빠르게 들어옵니다. 날숨은 약간 따뜻하고 축축한 공기가 좀 천천히 나갑니다. 그리고 들숨의 접촉점과 여기 이렇게 이 느낌이구나. 날숨의 접촉점과 여기 이렇게 이 느낌 달라요. 그 차이에 또 집중합니다. 들숨 한 번, 이런 느낌, 날숨 한 번, 접촉점 집중 다르죠? 또 놀라운 것은 자, 지금 들여 마셨죠? 이 느낌 내쉬고 또 들여 마셔보세요. 또 달라요. 한 호흡 한 호흡 늘 새롭습니다. 한 호흡 한 호흡 접촉점에 집중하면서 계속 호흡을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